요즘 건강 프로그램이나 주변 지인들 사이에서 식초가 혈관을 깨끗하게 하고 당뇨에 최고라는 소문이 돌면서 아침마다 물에 식초를 타서 드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하지만 60대 이상의 어르신들에게 식초는 양날의 검과 같습니다. 젊었을 때는 아무런 문제가 없던 이 천연식품이 나이가 들어 신장 기능이 약해진 상태에서 이것과 함께 먹는 순간 우리 몸속에서 신장결석을 만들고 여가 기능을 마비시키는 무서운 폭탄으로 변합니다.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께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영상 보시는 여러분 중에서 식초 외에 건강에 좋다고 믿고 꾸준히 챙겨 드시는 다른 식품이나 약이 있으신가요? 만약 그 음식들이 오늘 말씀드릴 식초와 만나면 어떤 반응을 일으킬지 걱정되신다면 댓글로 숫자 1번과 함께 그 식품의 이름을 남겨주세요. 제가 직접 확인하고 여러분의 불안함을 덜어드리는 조언을 해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의 소중한 가족을 지키는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여러분의 콩팥을 서서히 망가뜨리는 최악의 음식, 궁합 5가지를 낱낱이 공개할 것입니다. 그리고 영상 마지막에는 콩팥에 무리를 주지 않으면서 식초의 효능만 쏙쏙 골라 먹는 4가지 비결과 안전한 대체 식품까지 알려드릴 테니 절대 놓치지 마시고 끝까지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왜 이런 중요한 건강 정보가 그동안 베일에 쌓여 있었는지 의문이 드시지 않나요? 한국의 대형 병원에 가보면 흰 가운을 입은 권위적인 사람들은 늘 눈코 뜰 새 없이 바쁩니다. 환자 한 명당 고작 3분 남짓한 짧은 진료 시간 동안 그들이 하는 일은 증상을 듣고 약을 처방하거나 다음 수술 날짜를 잡는 것뿐입니다. 그들의 잘못이라기보다는 현대 의료 시스템 자체가 이미 병에 걸린 사람들을 치료하는 데만 모든 자원이 집중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여러분이 아프지 않도록 식탁 위에 작은 습관부터 챙겨주는 예방의학에는 큰 관심이 없다는 뜻입니다. 식초와 특정 음식을 같이 먹었을 때 우리 몸 안에서 어떤 화학 반응이 일어나는지, 그것이 왜 60대 이상의 약해진 콩팥에 치명적인지 병원에서는 굳이 세세하게 설명해주지 않습니다. 예방은 병원의 수익 구조에 큰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저는 다릅니다. 저는 우리 선조들이 소중히 여겼던 자연치유의 원리와 과학적인 근거를 결합하여 여러분께 숨겨진 진실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콩팥은 침묵의 장기라고 불립니다. 고통을 느끼기 시작했을 때는 이미 기능의 절반 이상이 소실되어 회복이 불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값비싼 수술 비용을 지불하고 고통스러운 투석기에 몸을 맡기기 전에 스스로 내 몸을 지키는 지혜를 갖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상의 시선은 늘 화려한 최신 치료법에 쏠려 있지만 진정한 건강은 매일 우리가 마시는 물 한 잔, 그리고 식사 때마다 고르는 올바른 음식 궁합에서 시작됩니다. 이제부터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바꿔놓을 수도 있는 아주 소중한 정보입니다. 건의 뒤에 숨겨진 차가운 시스템의 목소리가 아니라 여러분의 삶과 가족의 안녕을 진심으로 걱정하는 사람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여러분, 이제 본격적으로 왜 식초가 특정 음식과 만났을 때 우리 몸의 필터인 콩팥을 처참하게 망가뜨리는지 그 구체적인 원리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을 정확히 아셔야 여러분이 평생 공들여 쌓아온 건강을 한순간에 잃지 않을 수 있습니다. 먼저 우리 몸에서 콩팥이 어떤 일을 하는지 아주 쉽게 설명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콩팥은 우리 몸의 정수기 필터와 같습니다. 그 중에서도 사구체라고 불리는 아주 미세하고 정교한 혈관 뭉치들이 1분 1초도 쉬지 않고 우리 피를 걸러내고 있습니다. 이 사구체는 너무나도 섬세해서 한번 망가지면 다시 되돌리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마치 아주 얇은 비단이나 한지를 생각해 보세요. 여기에 날카로운 모래바람이 계속 분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금방 구멍이 나고 찢어지겠죠. 식초와 잘못된 음식이 만났을 때 우리 콩팥에서 바로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식초의 핵심 성분은 초산입니다. 적당히 희석해서 올바르게 마시면 혈당을 낮추고 피로를 풀어주는 고마운 성분이 되지만 60대 이상의 어르신들은 상황이 다릅니다. 나이가 들면 우리 몸의 모든 기능이 떨어지듯이 콩팥의 역과 능력도 젊었을 때에 비해 30%에서 50%까지 자연스럽게 낮아집니다. 이것은 노화의 과정이지 여러분의 잘못이 아닙니다. 하지만 이렇게 지쳐있는 콩팥의 식초에 강한 산성 성분이 들이닥치면 혈액의 산성도가 일시적으로 급변하게 됩니다. 우리 몸은 항상 일정한 상태를 유지하려는 성질이 있는데 콩팥은 이 산성도를 조절하기 위해 엄청난 에너지를 쏟아붓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콩팥 세포들은 과부하가 걸리고 서서히 비명을 지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더 무서운 것은 화학적 결합입니다.
여러분, 식초의 산 성분은 특정 식품에 들어있는 칼슘이나 수산 성분과 만났을 때 마치 자석처럼 서로를 끌어당깁니다. 이들이 우리 몸속 소화 과정에서 만나면 수산 칼슘이라는 결정체를 만들어냅니다. 쉽게 말해 우리 피 속에 눈에 보이지 않는 아주 작고 날카로운 유리 조각들이 생겨난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이 날카로운 결정체들이 혈액을 타고 콩팥의 그 미세한 사구체 혈관들을 통과하려고 합니다. 좁은 통로에 날카로운 돌 가루들이 쏟아지는 꼴입니다. 사구체 혈관벽은 이 결정체들에 의해 조금씩 긁히고 상처를 입습니다. 이것이 반복되면 염증이 생기고 결국 콩팥 조직이 딱딱하게 굳어버리는 신부전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많은 분이 나는 아직 허리도 안 아프고 소변도 잘 보니까 괜찮다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콩팥은 침묵의 장기입니다. 기능이 70% 이상 사라질 때까지도 우리 몸은 큰 통증을 느끼지 못합니다. 그러다 어느 날 갑자기 단백뇨가 나오고 몸이 붓기 시작하면 그때는 이미 늦은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 사람들은 예로부터 조화와 균형을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음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좋은 보약이라도 내 몸 상태와 맞지 않거나 궁합이 나쁜 것과 함께 먹으면 그것은 약이 아니라 독약이 됩니다. 특히 당뇨나 고혈압 약을 드시는 분들은 더 주목하셔야 합니다. 약을 드신다는 것은 이미 여러분의 혈관과 콩팥이 어느 정도 자극을 받고 있다는 뜻입니다. 여기에 식초의 강한 산성이 더해지면 약 성분의 흡수 속도를 교란하고 콩팥의 노폐물 배출 과정을 방해합니다. 이것은 마치 고속도로에서 과속하는 차들 사이에 갑자기 장애물을 설치하는 것과 같습니다. 사고가 날 수밖에 없는 구조인 것이지요. 오늘 저는 여러분께 공포를 심어주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무심코 행했던 아침에 식초 한 잔, 건강을 위해 챙겨 먹었던 두부 한 모가 어떻게 우리 몸 안에서 전쟁을 일으키는지 그 진실을 똑똑히 보시라는 것입니다. 원리를 알면 피할 수 있습니다. 피할 수 있으면 여러분의 소중한 콩팥을 지킬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몸은 세상에서 단 하나뿐인 가장 귀한 성전입니다. 그 성전을 지키는 파수꾼은 의사가 아니라 바로 여러분 자신이어야 합니다. 이제 이 치명적인 메커니즘이 실제 우리 식탁 위에서 어떤 음식들과 만났을 때 폭발하는지, 절대 피해야 할 최악의 궁합 5가지를 하나씩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이 정보는 여러분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소중한 배우자와 자녀들에게도 꼭 알려주셔야 할 생존의 지혜입니다.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지금부터 여러분의 콩팥 수명을 20년 이상 늘려줄 수 있는 금기 사항들을 공개합니다. 여러분, 이제부터가 오늘 영상에서 가장 중요하고 소름 돋는 진실이 밝혀지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건강을 위해 매일같이 식탁에 올렸던 음식들이 사실은 우리 콩팥을 실시간으로 갉아먹고 있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특히 60대 이상의 어르신들에게는 이 정보가 생존과 직결된 문제입니다. 이제부터 제가 말씀드릴 최악의 음식 궁합 5가지를 가슴 깊이 새기십시오. 첫 번째 최악의 궁합은 바로 식초와 두부입니다. 여러분, 두부는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는 단백질의 보물창고이자 밭에서 나는 고기라고 불릴 정도로 귀한 대접을 받는 음식입니다. 소화도 잘 되고 치아가 약해진 어르신들도 부드럽게 넘길 수 있어 매일 아침 식단에 빠지지 않지요. 그런데 이 건강한 두부에 식초를 쭉 뿌려 드시거나 식초가 들어간 양념장을 듬뿍 곁들여 드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새콤한 맛이 두부의 밋밋한 맛을 잡아주니 맛으로는 최고의 조합일지 모릅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몸속에서는 비극적인 화학 반응이 시작됩니다. 두부에는 칼슘 성분이 아주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두부를 굳힐 때 사용하는 응고제에도 칼슘과 미네랄이 가득하지요. 그런데 식초의 강한 산 성분이 이 칼슘과 만나는 순간 우리 몸 안에서는 수산 칼슘이라는 아주 고약한 물질이 만들어지기 가장 좋은 환경이 조성됩니다. 수산 칼슘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콩팥 결석을 만드는 가장 흔하고 치명적인 원인 물질입니다. 여러분, 콩팥 안에 날카로운 유리 파편 같은 돌들이 쌓인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처음에는 아무런 증상이 없습니다. 그러다 이 돌들이 커져서 콩팥 통로를 막거나 혈관을 긁기 시작하면 그때서야 옆구리가 끊어질 듯한 통증이 옵니다. 제 지인 한 분은 아침마다 생두부에 식초를 곁들여 드시는 것이 건강 비결이라고 자랑하셨습니다. 하지만 몇 달 뒤 그분은 허리 아래쪽이 묵직하고 뻐근하다며 파스만 붙이고 버티시다가 결국 소변에서 붉은 피가 섞여 나오는 것을 보고 응급실로 실려가셨습니다. 검사 결과 콩팥에 돌이 가득 차 있었고 이미 콩팥 기능은 정상의 절반 수준으로 떨어져 있었습니다.
병원에서는 그냥 돌이 생겼으니 수술하자고만 말합니다. 하지만 왜 돌이 생겼는지, 무엇을 잘못 먹었는지는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이제부터 두부를 드실 때는 식초 대신 들기름이나 참기름, 혹은 저염간장을 활용하십시오. 그것이 여러분의 소중한 콩팥을 살리는 길입니다. 두 번째는 식초와 혈압약의 조합입니다. 여러분, 고혈압은 침묵의 살인마라고 불릴 만큼 위험한 병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이 혈압약을 마치 생명줄처럼 꼬박꼬박 챙겨 드시고 계시지요. 그런데 여기서 정말 조심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식초 자체에도 혈류를 개선하고 혈압을 자연스럽게 낮추는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이것만 보면 좋은 것 같지만 약을 복용 중인 분들에게는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혈압약을 드시면서 동시에 식초물을 마시면 혈압이 의도한 것보다 훨씬 더 많이 내려가는 저혈압 상태가 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갑자기 혈압이 뚝 떨어지면 우리 몸은 비상사태에 돌입합니다. 뇌로 가야 할 혈류가 부족해지니 눈앞이 핑 돌고 어지러운 증상이 나타납니다. 특히 새벽이나 아침에 화장실을 가려고 자리에서 일어날 때 아찔하면서 쓰러지는 낙상 사고가 여기서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어르신들께 낙상은 단순한 부상이 아니라 생명을 위협하는 중대 사고입니다. 게다가 더 무서운 사실은 저혈압이 오면 콩팥으로 가는 혈액의 양도 급격히 줄어든다는 것입니다. 콩팥은 피가 충분히 들어와야 그 피를 걸러서 노폐물을 밖으로 보낼 수 있습니다. 피가 공급되지 않으면 콩팥은 청소 기능을 멈추고 서서히 세포가 죽어갑니다. 혈압을 관리하려다 오히려 콩팥을 망가뜨리는 꼴이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혹시 혈압약을 드시면서 식초를 챙겨 드셨을 때 머리가 어지럽거나 몸에 기운이 하나도 없는 느낌을 받으신 적이 있으신가요? 만약 그런 경험이 단 한 번이라도 있다면 지금 바로 댓글에 X라고 남겨주십시오. 여러분의 이 짧은 댓글 한 줄이 똑같은 위험에 노출된 다른 수많은 분에게 커다란 경고의 메시지가 되어 그분들의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혈압약을 드시는 분들은 반드시 약을 드신 후 최소 2시간에서 3시간 이상의 간격을 두고 식초를 섭취하셔야 함을 절대 잊지 마십시오. 세 번째는 식초와 시금치의 조합입니다. 시금치는 뽀빠이의 간식으로 알려진 만큼 영양소가 풍부한 채소입니다. 철분이 가득하고 눈 건강에도 좋아서 한국인의 식탁에서 빠질 수 없는 귀한 나물이지요. 그런데 시금치 나물을 무칠 때 식초를 넣어 새콤달콤하게 무쳐 드시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특히 입맛 없는 여름철이나 명절 음식의 느끼함을 잡기 위해 식초를 활용하시지요. 하지만 이 조합은 앞서 말씀드린 두부보다 훨씬 더 강력하게 여러분의 콩팥을 파괴합니다. 시금치에는 수산이라는 성분이 채소 중에서도 가장 많이 들어 있습니다. 이 수산 성분이 식초의 산성과 우리 몸속에서 만나는 순간 수산 칼슘 결정체가 폭발적으로 만들어지기 시작합니다. 매일 아침 식탁에 올리는 시금치 초무침은 여러분의 콩팥에 매일같이 날카로운 모래가루를 들이붓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날카로운 결정체들은 사구체 혈관을 통과하며 미세한 상처를 냅니다. 상처가 나면 염증이 생기고 염증이 아물면서 콩팥 조직은 딱딱하게 굳어버립니다. 한번 굳어버린 콩팥은 다시는 원래의 말랑말랑한 필터로 돌아가지 못합니다. 여러분, 소변을 보실 때 거품이 심하게 나거나 색이 탁해진 것을 보신 적이 있나요? 그것은 이미 여러분의 콩팥이 한계를 넘어서 비명을 지르고 있다는 마지막 신호입니다. 시금치를 드실 때는 반드시 끓는 물에 소금을 한 꼬집 넣어 데쳐서 드십시오. 데치는 과정에서 수산 성분이 물에 녹아나갑니다. 그리고 식초 대신 참기름과 깨소금을 듬뿍 넣어 고소하게 드시는 것이 여러분의 콩팥을 위한 가장 자비로운 선택입니다. 네 번째는 식초와 고지혈증, 약의 조합입니다.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아서 약을 드시는 분들은 혈관 건강에 아주 예민하시죠. 그런데 식초의 강한 산성분은 우리 위장의 산도를 급격하게 변화시킵니다. 고지혈증 약은 위장에서 흡수되는 속도와 양이 매우 정밀하게 맞춰져 있습니다. 그런데 식초가 위장 환경을 뒤흔들어 버리면 약이 너무 많이 흡수되거나 반대로 거의 흡수되지 않는 불규칙한 상황이 반복됩니다. 약이 과하게 흡수된 날에는 이유 없이 다리 근육이 뭉치고 온몸이 두들겨 맞은 듯이 아픈 근육통이 옵니다. 이것을 단순히 피곤해서 그렇다고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약의 부작용이 콩팥과 간에 무리를 주고 있다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약이 흡수되지 않으면 콜레스테롤 수치가 요동치게 되고 결국 콩팥으로 가는 미세 혈관들이 찌꺼기로 막히게 됩니다. 혈관이 막히면 콩팥은 산소 공급을 받지 못해 괴사하기 시작합니다. 고지혈증 약을 드시는 분들이라면 식초를 드시기 전에 반드시 주치의와 상의하시고 절대 약과 함께 식초물을 들이켜지 마십시오.
다섯 번째는 식초와 탄산음료의 조합입니다. 요즘 탄산수에 사과 식초를 타서 드시는 것이 마치 유행처럼 번지고 있습니다. 콜라나 사이다 대신 건강을 위해 탄산수를 마시니 좋다고 생각하시겠지만 여기에 식초를 더하는 순간 위장과 콩팥에는 쌍방향 공격이 시작됩니다. 탄산의 이산화탄소가 위장을 자극하는 상태에서 식초의 강한 산성이 더해지면 위장 안의 산성 농도는 한꺼번에 폭발합니다. 위벽이 헐고 역류성 식도염이 생기는 것은 예견된 일입니다. 밤마다 속쓰림 때문에 잠 못 이루시는 어르신들, 혹시 낮에 드신 식초 탄산수 때문은 아닌지 의심해 보십시오. 더 큰 문제는 우리 콩팥입니다. 콩팥은 우리 몸의 산성도를 일정하게 유지하기 위해 필사적으로 일하는 장기입니다. 한꺼번에 쏟아지는 과도한 산성 물질을 걸러내느라 콩팥 세포들은 과부하가 걸려 하나둘씩 죽어갑니다. 세포가 죽어도 통증이 없으니 우리는 계속 마시게 되고 결국 건강검진에서 콩팥 수치가 뚝 떨어진 것을 보고서야 땅을 치며 후회하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말씀드린 5가지 최악의 조합을 꼭 기억하십시오. 이것은 제가 수많은 연구와 실전 사례를 통해 확인한 병원이 숨기는 진실입니다. 우리가 무심코 행했던 식습관이 60년 넘게 지탱해온 우리의 고귀한 몸을 무너뜨리고 있었습니다. 콩팥은 한번 무너지면 투석이라는 고통의 긴 터널을 지나야 합니다. 일주일에 3번씩 병원에 가서 기계에 몸을 맡기는 삶을 원하시는 분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콩팥은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을 위해 묵묵히 피를 닦고 있습니다. 그 고마운 콩팥에게 이제는 우리가 보답해야 할 때입니다. 이제 위험한 것들을 알았으니 다음 장에서는 어떻게 하면 식초를 보약처럼 안전하게 마실 수 있는지 그 4가지 황금 규칙을 공개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말씀드린 5가지 최악의 궁합만으로도 충분히 놀라셨겠지만 이제부터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여러분이 믿고 있었던 건강 상식을 통째로 뒤흔드는 더 충격적인 진실입니다. 이것은 말 그대로 건강해지려다가 오히려 죽음의 문턱으로 향하게 만드는 시한폭탄과도 같은 이야기입니다. 바로 요즘 건강 전도사들이 입에 침이 마르도록 칭송하는 사과 초식초에 숨겨진 잔인한 배신입니다. 요즘 인터넷이나 방송을 보면 사과 초식초가 혈당을 잡고 뱃살을 빼는데 기적과 같은 효능이 있다고 난리도 아닙니다. 특히 당뇨를 앓고 계시거나 비만으로 고민하시는 60대 이상의 어르신들은 이 말을 믿고 매일 아침 사과 식초를 마치 보약처럼 챙겨 드십니다. 하지만 여러분, 여기서 병원이 절대로 말해주지 않는 치명적인 함정이 있습니다. 천연 발효 식초라고 해서 모든 사람에게 선물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기능이 이미 떨어지기 시작한 여러분의 콩팥에는 이것이 감당할 수 없는 잔혹한 고문이 될 수 있습니다. 가장 위험한 함정은 바로 공복의 덫입니다. 많은 분이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빈속에 식초물을 마시는 것이 몸을 깨우고 독소를 배출한다고 믿고 계십니다. 하지만 이것은 타들어가는 불길에 기름을 들이붓는 것과 같습니다. 밤새 비어있던 위장에 강한 산성이 들어가면 위벽을 보호하는 점막은 순식간에 녹아내립니다. 위장이 헐면 우리 몸은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이 강한 산성을 중화하기 위해 혈액 속에 있는 소중한 미네랄들을 콩팥으로 급히 끌어다습니다. 이 과정에서 콩팥은 평소보다 10배 이상의 무리한 작업을 수행하게 됩니다. 겉으로는 당 수치가 조금 내려가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여러분의 콩팥 세포들은 하나둘씩 질식하며 죽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사과 식초의 과도한 섭취는 혈액 속의 칼륨 수치를 급격히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칼륨은 우리 심장을 뛰게 하고 콩팥이 노폐물을 배출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전해질입니다. 그런데 건강에 좋다는 말만 믿고 식초를 너무 진하게 혹은 너무 자주 마시게 되면 콩팥의 전해질 조절 기능이 마비됩니다. 그 결과 콩팥 수치가 곤두박질치고 심하면 심장 부정맥까지 유발할 수 있습니다. 병원에서는 여러분의 신장 기능이 나빠지면 그저 노화 때문이라거나 원래 당뇨가 있어서 그렇다고 말할 뿐입니다. 하지만 그 진실을 파헤쳐보면 잘못된 방식의 식초 섭취가 그 원인인 경우가 허다합니다. 왜 그들은 진작에 조심하라고 경고하지 않았을까요? 여러분이 콩팥병 환자가 되어 평생 약을 먹고 투석을 받아야 의료 시스템이 유지되기 때문은 아닐지 한 번쯤 의심해 보셔야 합니다.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자연치유의 핵심은 과한 것이 아니라 조화와 균형에 있습니다. 남들이 좋다고 해서 무작정 따라하는 것은 여러분의 소중한 몸을 마루타로 만드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특히 60세 이후의 건강은 단 한 번의 잘못된 선택으로도 걷잡을 수 없이 무너질 수 있습니다. 콩팥은 한 번 죽으면 살릴 방법이 없습니다. 하지만 실망하지 마십시오.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선 이유는 여러분을 겁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올바른 길을 알려드리기 위해서입니다.
식초의 그 놀라운 효능은 그대로 누리면서도 여러분의 소중한 콩팥과 위장을 철벽처럼 지켜낼 수 있는 방법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이제 그 비법을 공개할 시간입니다. 다음 장에서 말씀드릴 4가지 황금 규칙만 지키신다면 식초는 비로소 여러분의 몸을 살리는 진정한 천연 약초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공포의 시간은 끝났습니다. 위기 속에 기회가 있듯이 우리가 위험을 정확히 알았으니 이제는 식초를 최고의 보약으로 바꾸는 마법 같은 비법을 배울 차례입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린 충격적인 사실들 때문에 식초를 아예 끊어야 하나 고민하셨던 분들이라면 지금부터 제 말에 온 신경을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식초는 분명히 인류가 발견한 최고의 천연 발효식품 중 하나입니다. 혈당을 조절하고 피로를 해소하며 우리 몸의 신진대사를 돕는 기적 같은 효능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문제는 식초 그 자체가 아니라 그것을 다루는 우리의 무지함과 잘못된 방식이었습니다. 60대 이후에 고귀한 여러분의 몸을 지키면서 식초의 정수만을 흡수하는 4가지 황금 규칙을 지금부터 공개하겠습니다. 첫 번째 규칙은 반드시 생명수와 같은 물에 희석해서 마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분이 식초를 진하게 마셔야 효과가 빠를 것이라고 착각하십니다. 하지만 그것은 여러분의 식도와 위장, 그리고 콩팥을 산성으로 태워버리는 위험한 행동입니다. 식초 원액은 그 자체로 강한 산성을 띠고 있어 우리 몸의 부드러운 점막에 직접 닿으면 화상을 입히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가장 이상적인 비율은 물 250ml에 식초 한 숟가락입니다. 밥 숟가락으로 딱 한 큰술이면 충분합니다.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이라면 이것도 진하게 느껴질 수 있으니 반 숟가락부터 시작해서 몸이 천천히 적응할 시간을 주셔야 합니다. 우리 몸의 사구체는 아주 미세한 필터입니다. 한꺼번에 강한 산성이 들어오면 필터가 손상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연하게 희석된 식초물은 콩팥에 무리를 주지 않으면서도 혈액을 알칼리성으로 정화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이것이 바로 자연 치유의 지혜입니다. 진한 욕심을 버리고 연한 꾸준함을 선택하십시오. 두 번째 규칙은 절대로 어떤 일이 있어도 빈속에 드시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부분이 오늘 영상에서 가장 중요한 실천 사항입니다.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식초물을 마시는 행위는 잠자고 있던 위장과 콩팥에 날카로운 칼날을 들이대는 것과 같습니다. 밤새 비어있던 위장은 보호막이 얇아진 상태입니다. 이때 산성 물질이 들어가면 위벽이 헐고 역류성 식도염을 유발하며 결국 우리 몸의 산성도를 맞추기 위해 콩팥이 비명을 지르며 일하게 됩니다. 식초는 반드시 식사 중간에 드시거나 식사를 모두 마친 직후에 드셔야 합니다. 음식물과 섞인 식초는 당분의 흡수 속도를 늦춰 혈당 스파이크를 막아주고 소화를 돕는 최고의 조력자가 됩니다. 여러분, 여기서 잠시 멈춰서 약속 하나 하겠습니다. 앞으로 여러분의 소중한 위장과 콩팥을 위해 절대로 빈속에 식초를 마시지 않겠다고 저와 약속하시겠습니까? 이 약속을 지키실 분들은 지금 댓글에 네라고 한 글자만 남겨주십시오. 이것은 단순히 댓글을 다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를 위한 스스로와의 엄숙한 선언입니다. 여러분의 네라는 대답이 모여 우리 모두의 콩팥을 지키는 거대한 방어막이 될 것입니다. 세 번째 규칙은 식초물을 마신 후 반드시 맑은 물로 입안을 헹구는 것입니다. 여러분, 콩팥 건강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바로 치아 건강입니다. 식초의 산성분은 우리 치아를 보호하는 에나멜층을 일시적으로 부드럽게 만듭니다. 이때 그냥 방치하거나 바로 양치질을 하면 치아가 마모되고 시린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식초물을 맛있게 드셨다면 바로 맑은 물 한 모금을 입에 머금고 가볍게 가글한 뒤 뱉어내거나 삼키십시오. 이 아주 작은 습관 하나가 여러분이 100세까지 튼튼한 치아로 맛있는 음식을 즐길 수 있게 해주는 비결입니다. 콩팥을 지키는 사람이 치아까지 지키는 법입니다. 작은 디테일이 명품 건강을 만듭니다. 네 번째 규칙은 현재 복용 중인 약과의 안전거리를 확보하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혈압약이나 고지혈증 약, 당뇨 약을 드시는 분들은 식초와의 상호작용에 극도로 주의하셔야 합니다. 식초는 약의 흡수율을 변화시켜 예상치 못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가장 안전한 방법은 약을 드신 후 최소 2시간에서 3시간의 간격을 두는 것입니다. 이것을 저는 콩팥 휴식 시간이라고 부릅니다. 약이 우리 몸속에서 제 역할을 다하고 안정화될 때까지 기다려주는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이 정기적으로 식초를 드실 계획이라면 다음 진료 때 반드시 담당 선생님께 말씀드리는 용기를 내십시오. 선생님, 제가 건강을 위해 식초를 연하게 마시려고 하는데 제가 먹는 약과 괜찮을까요? 하고 물어보는 것입니다. 권위 앞에 작아지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몸에 들어가는 모든 것은
여러분이 결정하고 확인해야 합니다. 주치의와의 소통은 여러분의 건강 권리를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여러분, 이 4가지 규칙이 번거롭게 느껴지시나요? 하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하루에 단 5분의 주의가 평생 투석기 앞에 앉아 있어야 하는 수천 시간을 막아줄 수 있습니다. 60대 이후의 삶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입니다. 남들이 좋다고 해서 무작정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내 몸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올바른 규칙을 지키는 것이 진정한 승리입니다. 콩팥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바라지 않습니다. 그저 과한 자극을 피해주고 정화될 시간을 달라고 조용히 속삭이고 있습니다. 이제 이 규칙들을 가슴에 새기셨다면 식초보다 훨씬 부드러우면서도 콩팥이 환호하는 최고의 대체 식품들을 만나볼 차례입니다. 다음 이야기로 넘어갈 준비가 되셨습니까? 여러분의 콩팥이 다시 젊어지는 기적은 바로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선택에서 시작됩니다. 여러분, 식초를 안전하게 마시는 4가지 황금 수칙을 잘 숙지하셨습니까? 하지만 60대 이상의 어르신들 중에는 이미 콩팥 기능이 많이 떨어져 있거나 위장이 너무 예민해서 아주 연한 식초물조차 부담스럽게 느끼시는 분들이 분명히 계실 겁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 제가 오늘 특별히 준비한 비장의 카드가 있습니다. 바로 식초의 건강상 효능은 그대로 누리면서도 여러분의 소중한 콩팥과 위장에는 봄바람처럼 부드럽게 작용하는 신의 선물과 같은 대체 식품들입니다. 이것은 제가 자연 치유를 연구하며 수많은 사례를 통해 확인한 가장 안전하고 확실한 길입니다. 첫 번째 최고의 대체 식품은 바로 신선한 레몬즙입니다. 레몬은 맛은 시지만 우리 몸속에 들어가 대사 과정을 거치고 나면 알칼리성으로 변하는 신비로운 과일입니다. 특히 레몬에 풍부하게 들어있는 구연산 성분은 콩팥 건강에 있어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보물입니다. 구연산은 앞서 제가 그토록 경고했던 수산 칼슘 결정, 즉 콩팥 결석이 만들어지는 것을 근본적으로 방해하고 이미 생긴 작은 결정들까지 부드럽게 녹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식초의 강한 초산 성분이 부담스러운 분들에게 레몬즙은 가장 완벽하고 자비로운 대안이 됩니다. 아침에 일어나 미지근한 물 250ml에 신선한 레몬 반 개를 직접 짜서 넣어 드셔보세요. 상큼한 향이 뇌세포를 깨우고 콩팥에는 청량한 생명력을 불어넣어 줄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의미의 자연치유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 한국인들의 혈관 속에 흐르는 지혜가 담긴 매실 원액입니다. 매실은 예로부터 집안의 상비약이자 천연 소화제로 불리며 수천 년 동안 사랑받아온 음식이지요. 매실에 들어있는 다양한 유기산들은 피로를 해소하고 소화 기능을 돕는 데 탁월한 효과가 있습니다. 식초보다 산도가 낮아 콩팥과 위장에 주는 물리적 자극이 훨씬 덜하면서도 혈액을 맑게 하고 신진대사를 활발하게 해줍니다. 다만 여기서 주의하실 점이 있습니다. 마트에서 흔히 파는 설탕이 가득 들어간 달콤한 매실청이 아니라 첨가물과 당분이 없는 순수 매실 원액을 선택하셔야 합니다. 원재료의 힘을 믿으십시오. 자연 그대로의 매실은 여러분의 지친 콩팥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돕는 든든한 버팀목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공유해드린 이 귀한 정보들은 단순히 지식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의 생명을 구하고 노년의 삶을 고통에서 건져내는 빛이 될 수 있습니다. 주변의 콩팥 문제로 밤잠을 설설치거나 건강한 대안을 간절히 찾는 소중한 이웃과 친구들이 있다면 이 영상을 꼭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에게 건강이라는 귀한 복을 나누는 일은 결국 나에게 더 큰 건강과 평안으로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 따뜻한 나눔의 실천에 동참하시고 내 주변 소중한 사람들의 콩팥까지 함께 지켜내고 싶으신 분들은 지금 댓글에 복이라고 한 글자만 남겨주세요. 여러분이 남기시는 그 복이라는 글자 하나가 누군가에게는 절망 속에서 만나는 생명줄이 될 것입니다. 콩팥은 우리가 정성을 들이고 아끼는 만큼 정직하게 반응하는 장기입니다. 식초를 대신해 레몬과 매실로 내 몸을 돌보는 이 작은 변화가 훗날 여러분의 노년을 얼마나 찬란하고 건강하게 바꿀지 벌써부터 기대가 됩니다. 권위적인 병원의 처방전보다 여러분이 매일 식탁 위에서 내리는 이 지혜로운 선택이 훨씬 더 강력한 치유의 힘을 발휘할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배운 모든 핵심 내용을 단 1분 만에 완벽하게 정리하고 실천에 옮길 수 있도록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의 콩팥 수명을 20년 이상 늘려줄 마지막 정리를 끝까지 함께 해주십시오. 여러분, 지금까지 정말 긴 여정을 함께 해주셨습니다. 방대한 정보 때문에 혹시 머릿속이 복잡하시지는 않은가요? 그래서 제가 오늘 배운 모든 내용을 단 3가지 단계로 아주 쉽고 명쾌하게 요약해드리겠습니다. 이 3단계만 기억하신다면 여러분은 더 이상 병원의 건의 앞에 떨 필요도 없고
콩팥 건강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에서 완전히 해방되실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리는 건강의 3층 탑을 가슴에 새기십시오. 첫 번째 단계는 바로 독을 제거하고 거리를 두는 것입니다. 우리가 앞서 살펴본 5가지 최악의 궁합을 지금 당장 여러분의 식탁에서 치워버리십시오. 식초와 두부, 식초와 시금치, 그리고 식초를 마시는 시간과 약 복용 시간 사이의 간격을 반드시 지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음식을 가려 먹는 차원을 넘어 여러분의 소중한 콩팥 사구체를 날카로운 유리, 파편으로부터 지켜내는 가장 강력한 방어벽이 될 것입니다. 나쁜 것만 하지 않아도 건강의 절반은 성공한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두 번째 단계는 지혜로운 대체와 변화입니다. 식초의 강한 산성이 여전히 두렵거나 이미 신장 기능이 약해진 분들이라면 제가 권해드린 신선한 레몬즙이나 순수한 매실 원액으로 눈을 돌려보십시오. 신맛의 즐거움과 혈액 정화의 효능은 그대로 유지하면서도 우리 몸의 필터인 콩팥이 훨씬 부드럽고 편안하게 숨을 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자연이 준 선물은 결코 한 가지만이 아님을 기억하십시오. 세 번째 단계는 올바른 습관의 생활화입니다. 식초를 드실 때는 반드시 물 250ml에 딱 한 숟가락만 타서 아주 연하게 드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절대로 빈속이 아닌 식사 후에만 드시며 마신 뒤에는 맑은 물로 입안을 가볍게 헹구는 이 사소한 습관을 매일 반복하십시오. 이 작은 행동 하나하나가 모여 여러분의 신장 수명을 20년 이상 늘려주는 기적의 치유 에너지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건강해지는 법은 생각보다 복잡하지 않습니다. 완벽할 필요도 없습니다. 오늘부터 제가 알려드린 이 3가지 단계 중 단 하나만이라도 확실하게 실천해 보십시오. 어제보다 조금 더 내 몸을 아끼는 그 마음이 모여 100세까지 건강하게 장수하는 튼튼한 뿌리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몸은 정직합니다. 여러분이 지혜를 가지고 정성을 들이는 만큼 여러분의 콩팥은 다시 젊고 활기차게 살아날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영상을 마무리하며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를 위한 제 진심 어린 당부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이 긴 여정의 마침표를 찍을 시간이 되었습니다. 오늘 저와 함께 나눈 이야기는 단순히 식초를 어떻게 마시느냐에 대한 지식을 넘어 60년 넘게 묵묵히 여러분의 생명을 지탱해온 소중한 콩팥을 향한 깊은 위로이자 약속입니다. 우리는 그동안 너무나 소중한 것을 너무나 당연하게 여기며 살아왔을지도 모릅니다. 병원과 거대 자본이 만든 시스템 속에서 정작 우리 몸이 내뱉는 고통의 속삭임은 외면당하기 일쑤였지요. 하지만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신 여러분은 이제 평범한 시청자가 아닙니다. 여러분은 자신의 몸을 스스로 치유하고 지켜낼 수 있는 진정한 내 몸의 주인이자 파수꾼으로 거듭나신 것입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차가운 기계에 몸을 맡긴 채 병원 침대에 누워있는 모습이 아니라 튼튼한 다리로 산책을 즐기고 손주들의 손을 잡으며 맛있는 음식을 나누는 활기찬 노년의 모습을요. 콩팥을 지키는 것은 단순히 장기 하나를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품격 있는 노후와 사랑하는 가족의 행복을 통째로 지키는 일입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린 작은 습관의 변화 하나가 여러분의 인생에서 가장 가치 있는 투자였다는 사실을 훗날 반드시 깨닫게 되실 것입니다. 콩팥은 침묵하지만 결코 잊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보여준 그 정성과 배려를 콩팥은 다시 젊어지는 생명력으로 보답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저와 함께 마지막으로 확신을 가져볼 시간입니다. 오늘 이 방대한 진실을 모두 마음속에 담으셨고 이제는 그 누구에게도 휘둘리지 않고 내 몸을 완벽하게 다스릴 준비가 되셨습니까? 스스로가 내 몸의 진정한 전문가이자 마스터가 되었다고 믿으시는 분들은 지금 댓글에 숫자 9라고 힘차게 남겨주십시오. 9라는 숫자는 우리 삶의 완전함과 새로운 시작을 상징합니다. 여러분이 남기시는 9라는 글자 하나하나가 여러분의 콩팥을 살리고 무너진 건강을 다시 세우는 강력한 서약이 될 것입니다. 이 숫자를 남기신 모든 분께 저는 진심 어린 축복과 응원의 마음을 보냅니다. 만약 오늘 내용이 여러분의 가슴을 울렸고 정말 유익했다면 이 채널을 구독하시고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저는 앞으로도 병원이 알려주지 않는 불편한 진실과 자연 치유의 기적 같은 비법들을 여러분께 가장 먼저 전달해 드릴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공부하고 실천할 때 비로소 질병의 위협에서 벗어난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습니다. 또한 이 영상 다음으로 보시게 될 영상에서는 내 소변의 색깔과 거품만으로 콩팥의 위기를 미리 알아차리는 비법에 대해 다룰 예정입니다. 오늘 배운 식초 섭취법과 함께 소변 신호를 읽는 법까지 아신다면 여러분의 콩팥 건강은 그야말로 철벽 방어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긴 시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가 대한민국의 희망이자 저의 큰 기쁨입니다. 절대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몸은 세상에서 가장 정교한 치유 공장이며 그 공장의 주인은 바로 여러분 자신입니다. 지혜로운 선택으로 내일 아침 더욱 맑은 정신과 가벼운 몸으로 일어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건강을 든든하게 지켜드리는 건강 울타리였습니다. 소중한 여러분의 삶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깊고 놀라운 건강의 지혜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본 영상은 신뢰할 수 있는 자료와 연구를 바탕으로 재구성 편집되어 시청자에게 새로운 가치를 제공하고 시니어를 위해 더 쉽고 실용적인 방식으로 건강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 제작되었습니다. 일부 내용은 이해를 돕기 위해 예시 형태로 재해석되어 새로운 관점에서 보다 쉽게 적용할 수 있도록 구성되었습니다. 다만 모든 정보는 참고용이며 약물 사용과 관련된 결정은 반드시 의료 전문가와 상담 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먼저 지난 영상에 보내주신 여러분의 뜨거운 성원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지난 영상 댓글에 선생님, 그렇다면 제가 매일 챙겨 먹는 검은 콩은 도대체 어떻게 먹어야 하나요?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서요. 오늘 검은 콩 외에도 평소 매일 드시면서 이게 내 콩팥에 괜찮을까 걱정되는 다른 음식이 있다면 댓글로 그 음식 이름 딱 단어 하나만 남겨주세요. 양파나 마늘처럼 평소 궁금했던 것 무엇이든 좋습니다. 여러분이 남겨주신 단어 하나가 다음 영상에서 수많은 사람의 신장을 살리는 아주 중요한 주제가 됩니다. 여러분 60세가 넘어가면 우리의 신장은 소리 없이 아주 서서히 늙어가고 망가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신장, 즉 콩팥 건강을 지키기 위해 검은 콩을 밥에도 듬뿍 넣어 드시고 볶아서 간식으로도 드시고 물처럼 끓여 마시기도 하실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여기서 당장 멈추셔야 합니다. 지금 여러분이 흔히 드시는 그 방식이 오히려 건강하던 신장을 서서히 갉아먹고 최악의 경우 평생 투석실을 오가게 만드는 치명적인 독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젊었을 때는 괜찮았을지 몰라도 60세 이후에는 상황이 완전히 다릅니다. 오늘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의 콩팥을 작살내고 있던 최악의 검은콩 섭취, 습관 4가지가 무엇인지, 그리고 반대로 죽어가는 신장도 다시 펄펄 살려내는 기적의 검은콩 섭취, 비법은 무엇인지 그 모든 진실을 알게 되실 겁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과 여러분 가족의 신장을 살릴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왜 우리는 지금까지 이런 진실을 듣기 힘들었을까요? 그것은 안타깝게도 현대사회의 의료 시스템이 예방보다는 치료와 관리에 더 큰 비중을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병원 입장에서 보면 사람들이 스스로 식습관을 고쳐서 모두 건강해지는 것보다 꾸준히 약을 먹고 검사를 받으러 오는 것이 더 안정적인 수익이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여러분에게 검은 콩이 왜 위험한지 혹은 어떻게 먹어야 보약이 되는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해 줄 시간도 의지도 없습니다. 그저 콩팥 수치가 나빠지면 고기나 콩을 멀리하세요라는 뻔한 말만 되풀이할 뿐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저는 여러분의 지갑을 탐내는 사람이 아닙니다. 저는 오직 여러분의 망가져가는 신장을 자연의 힘으로 되살리고 싶은 조력자입니다. 사실 우리 몸의 신장은 60세를 기점으로 급격한 변화를 겪게 됩니다. 신장의 핵심 필터라고 불리는 사구체라는 미세한 혈관 뭉치들이 마치 오래된 정수기 필터처럼 딱딱하게 변해가기 시작하는데요. 이때부터는 남들이 좋다고 하는 보양식이나 검은 콩조차도 잘못 먹으면 신장 여과막을 파괴하는 치명적인 흉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많은 분들이 옛날 방식 그대로 콩을 드시고 계시니 제 마음이 얼마나 타들어가겠습니까? 이제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던 상식이 때로는 우리의 생명을 갉아먹는 무서운 독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저는 병원의 화려한 건물 뒤에 숨겨진 진실을 낱낱이 밝혀내어 여러분이 스스로의 몸을 지키는 진정한 주인이 되도록 돕겠습니다. 이 여정은 단순히 음식을 고르는 것이 아니라 잃어버린 건강 주권을 되찾는 일입니다. 건강 주권을 되찾기 위해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바로 우리 몸이 보내는 절박한 신호를 외면하지 않는 것입니다. 실제로 제 주변에서 일어난 가슴 아픈 이야기를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평소 저와 가깝게 지내던 68세의 한 이웃분이 계셨습니다. 이분은 평생 큰 병 한 번 없이 건강하게 사셨고 은퇴 후에는 건강관리에 더욱 정성을 들이셨죠. 특히 신장에 좋다는 검은 콩이 최고라는 말을 믿고 매일 아침 콩을 정성껏 볶아서 보리차처럼 물을 끓여 드셨습니다. 심지어 밥보다 콩이 더 많을 정도로 검은 콩을 듬뿍 넣어 드셨는데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이분께서 저를 찾아와 몸이 예전 같지 않다며 하소연을 하셨습니다. 얼굴색은 흑빛으로 변해 있었고 발등은 퉁퉁 부어 신발이 들어가지 않을 정도였습니다. 병원에 가보니 이미 신장 기능이 30% 아래로 떨어져서 투석을 고민해야 한다는 충격적인 진단을 받으셨던 겁니다. 그분이 저를 붙잡고 울먹이며 하신 말씀이 아직도 귓가에 쟁쟁합니다. 아니 전문가님, 저는 몸에 좋다는 검은 콩을 이렇게 정성껏 챙겨 먹었는데 왜 제 신장이 이렇게 망가진 걸까요? 도대체 무엇이 잘못된 걸까요? 여러분,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이 오늘 영상의 핵심입니다. 여러분이 믿고 먹었던 그 건강법이 오히려 독이 되어 돌아온 것입니다. 신장은 한번 망가지면 다시 되돌리기 매우 어려운 장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장이 완전히 무너지기 전에 몸이 보내는 비명소리를 알아채야 합니다. 첫 번째 신호는 바로 여러분의 소변입니다. 오늘부터 소변을 보신 뒤에 변기 안을 유심히 살펴보세요. 거품이 평소보다 많이 생기고 시간이 지나도 사라지지 않는다면 그것은 신장의 필터인 사구체가 구멍이 뚫려 단백질이 밖으로 다 새어나가고 있다는 아주 위험한 신호입니다. 마치 정수기 필터가 터져서 걸러져야 할 찌꺼기가 물속으로 쏟아지는 것과 같습니다. 두 번째는 아침에 일어났을 때의 부기입니다. 자고 일어났는데 눈 주위가 유독 붓거나 저녁이 되어도 양말 자국이 깊게 남아 사라지지 않는다면 신장이 수분과 노폐물을 제대로 배출하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세 번째는 이유 없는 극심한 피로감입니다. 혈액 속에 독소가 쌓이면 잠을 아무리 자도 개운하지 않고 몸이 천근만근 무거워집니다. 혹시 지금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이나 여러분의 소중한 가족 중에 아침마다 다리가 붓거나 소변의 거품 때문에 걱정해 본 적이 있으신가요? 만약 단 한 번이라도 그런 경험이 있다면 지금 바로 댓글에 숫자 1번을 남겨주세요. 여러분이 남기시는 그 숫자 하나는 단순히 숫자가 아닙니다. 그것은 내 몸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겠다는 다짐이자 이 영상을 보시는 다른 분들에게도 경각심을 일깨워 누군가의 신장을 살리는 골든타임을 만들어주는 아주 귀한 행동이 될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증상을 그저 나이가 들어서 생기는 노화 현상이라며 가볍게 넘기십니다. 하지만 그것은 노화가 아니라 여러분의 신장이 보내는 마지막 SOS 신호일 수 있습니다. 60대 이후의 신장은 젊은 시절처럼 강하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몸에 좋다는 이유만으로 검은 콩을 무분별하게 섭취하며 신장을 사지로 몰아넣고 있습니다. 대체 검은 콩의 어떤 성분이 이토록 신장을 힘들게 하는 것일까요? 그리고 왜 우리가 흔히 아는 그 섭취 방식이 독이 되는 것일까요? 이제부터는 그 누구도 알려주지 않았던 검은 콩의 치명적인 두 얼굴에 대해 아주 자세히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 진실을 아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은 투석의 공포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이어지는 내용에서 여러분의 신장을 작살내고 있던 그 구체적인 주범들을 하나씩 공개하겠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여러분의 신장을 소리 없이 파괴하고 있던 최악의 검은콩 섭취 방법 두 가지를 아주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68세 이웃분의 사례처럼 우리가 몸에 좋다고 굳게 믿고 행했던 습관들이 어떻게 신장을 사지로 몰아넣는지 그 무서운 진실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첫 번째로 신장을 작살내는 최악의 방법은 바로 검은 콩을 충분히 불리지 않거나 생으로 혹은 덜 익혀서 드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콩은 식물이 자신의 종자를 보호하기 위해 만든 천연 방어 물질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그 대표적인 물질이 바로 렉틴과 피트산입니다. 이것들은 일종의 천연 살충제와 같은 역할을 하여 벌레나 동물이 자신을 먹지 못하게 방해하는데요. 젊었을 때나 신장이 건강할 때는 우리 몸의 해독기관들이 이를 어느 정도 걸러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60세가 넘어 신장 여과 기능이 저하된 상태에서 이 독소들이 몸속으로 들어오면 상황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렉틴은 우리 장벽에 달라붙어 염증을 일으키고 혈액을 타고 신장으로 흘러들어가 사구체라는 미세한 필터 조직을 직접적으로 공격합니다. 또한 피트산은 우리 몸에 꼭 필요한 칼슘이나 마그네슘 같은 미네랄과 결합하여 흡수를 방해하고 신장의 돌처럼 딱딱한 결석을 만드는 주범이 됩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바쁘다는 이유로 혹은 콩의 아삭한 식감이 좋다는 이유로 대충 씻어서 밥에 넣거나 덜 익은 상태로 드시곤 합니다. 이것은 신장에 매일 조금씩 독약을 주입하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특히 소화력이 떨어진 어르신들에게는 장내 환경을 악화시켜 신장으로 가는 독소의 양을 폭발적으로 늘리게 됩니다. 두 번째이자 오늘 내용 중 가장 중요하며 많은 분들이 충격받으실 내용은 바로 검은 콩을 불린 물을 그대로 마시거나 요리에 사용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마 평소에 콩을 불린 물에 영양가가 다 녹아나와서 아깝다고 생각하셨을 겁니다. 그래서 그 물로 밥을 짓거나
아예 콩물을 만들어 음료처럼 드시는 분들이 정말 많으신데요. 지금 당장 멈추셔야 합니다. 이것은 여러분의 신장에 소리 없는 암살자를 투입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 암살자의 정체는 바로 칼륨입니다. 검은 콩은 칼륨이 매우 풍부한 식품입니다. 칼륨은 우리 몸의 전해질 균형을 맞추는 중요한 영양소지만 신장 기능이 떨어진 60대 이상의 어르신들에게는 양날의 검과 같습니다. 신장은 우리 몸속에 넘치는 칼륨을 밖으로 빼내는 역할을 하는데 신장이 늙고 병들면 이 칼륨을 제대로 배출하지 못하게 됩니다. 이때 콩을 불리는 과정에서 엄청난 양의 칼륨과 앞서 말씀드린 독성 물질들이 물속으로 다 녹아 나오게 됩니다. 이 칼륨 덩어리인 물을 아깝다고 마시는 순간 여러분의 혈액 속 칼륨 수치는 급격히 치솟게 됩니다. 이를 전문 용어로 고칼륨 혈증이라고 부르는데요. 이 상태가 되면 신장은 이 거대한 노폐물을 처리하기 위해 비명을 지르며 과부하가 걸리게 됩니다. 사구체는 터져나가고 신장세포는 하나둘씩 죽어갑니다. 더 무서운 것은 고칼륨 혈증이 심해지면 심장 근육에 전기 신호가 꼬여서 아무런 예고 없이 갑자기 심장이 멈추는 심정지가 올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병원에서는 단순히 칼륨 조심하세요 라고만 말하지 왜 콩 불린 물이 이토록 치명적인지는 구구절절 설명해주지 않습니다. 그들은 여러분이 병원에 와서 비싼 혈액 검사를 하고 투석기계에 몸을 맡기는 시점이 되어야 비로소 심각성을 이야기할 것입니다. 여러분, 콩을 불린 물은 영양 성분이 아니라 신장이 처리하지 못하는 쓰레기더미라고 생각하셔야 합니다. 제가 왜 이토록 강하게 말씀드리는지 이해하셔야 합니다. 콩팥은 침묵의 장기입니다. 80%가 망가질 때까지도 여러분에게 아프다는 신호를 보내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아깝다고 마신 그 물 한 잔이 나중에 수천만 원의 병원비와 평생 투석이라는 고통으로 돌아올 수 있다는 사실을 왜 아무도 경고하지 않는 것일까요? 자, 여기서 잠시 확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지금까지 이 최악의 방법으로 검은 콩을 드셨던 분들이나 혹은 주변에서 콩 불린 물이 좋다고 해서 드시는 것을 보신 분들은 지금 바로 댓글에 독이라는 한 글자만 남겨주세요. 이 글자는 단순히 창피함의 표현이 아닙니다. 나 자신에게 주는 강력한 경고이자 이 댓글을 보는 수많은 다른 시니어분들의 신장을 살리는 고귀한 경각심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정직한 고백 하나가 투석실로 향하던 누군가의 발걸음을 멈추게 할 수 있습니다. 병원과 제약회사는 여러분이 이런 세세한 조리법의 비밀을 알기를 원치 않을지도 모릅니다. 사람들이 스스로 식습관을 고쳐서 건강해지면 그들의 수익은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저는 여러분의 신장이 자연의 이치대로 건강하게 회복되기를 바라는 여러분의 진정한 조력자입니다. 제가 오늘 이 비밀을 공개하는 이유는 더 이상 무지함 때문에 소중한 생명을 잃는 일이 없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는 왜 검은 콩이 위험할 수 있는지 그 원인을 알았습니다. 렉틴과 피트산, 그리고 무엇보다 무서운 칼륨의 배신을 기억하십시오. 하지만 실망하지 마세요. 검은 콩은 분명 하늘이 내린 신장의 보약이 될 수도 있는 음식입니다. 다만 그 방법이 틀렸을 뿐입니다. 이어지는 내용에서는 이 치명적인 독을 제거하고 죽어가는 신장도 다시 펄펄 살려내는 기적 같은 섭취 비법을 하나씩 공개하겠습니다. 이 비법만 알면 여러분은 검은 콩의 영양소만 쏙쏙 흡수하고 신장은 더욱 튼튼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다음 내용을 절대 놓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을 바꿀 진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앞선 내용에서 칼륨의 공포와 콩 불린 물의 위험성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셨으리라 믿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신장을 아주 서서히 그리고 확실하게 질식시키는 세 번째 최악의 습관을 공개하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검은 콩을 조리할 때 무분별하게 넣는 하얀 설탕입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달콤한 콩자반이나 설탕을 듬뿍 넣은 콩국을 정말 좋아하시죠. 특히 입맛이 없는 60대 이상의 어르신들은 설탕을 보약처럼 여기며 모든 음식에 넣어 드시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신장은 거대한 혈관 덩어리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설탕을 과도하게 섭취하면 우리 혈액은 마치 시럽처럼 끈적끈적해집니다. 이렇게 끈적해진 혈액이 신장의 미세한 필터인 사구체를 지나갈 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이 미세한 혈관들은 설탕의 공격을 견디지 못하고 염증이 생기며 하나둘씩 딱딱하게 굳어가기 시작합니다. 결국 신장은 피를 걸러내지 못하고 몸속의 독소를 그대로 쌓아두게 됩니다. 병원에서는 단순히 혈당 조심하세요 라고만 말하지 이 설탕이 여러분의 신장 여과막을 직접적으로 찢어놓는다는 무서운 진실은 굳이 강조하지 않습니다. 시중에서 파는 검은 콩 우유나 두유에도 우리가 모르는 엄청난 양의 액상과당이 들어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그것은 신장에게 내리는 사형 선고와 같습니다. 이제 네 번째 최악의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짭짤하게 가느란 볶은 검은 콩을 건강 간식처럼 드시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인들은 고소하고 짭짤한 맛의 조화를 참 좋아하시죠. 그래서 콩을 볶을 때 소금을 치거나 간장에 졸여서 드시곤 합니다. 하지만 소금 속의 나트륨은 신장 건강에 가장 큰 적입니다. 나트륨이 몸속에 들어오면 우리 몸은 수분을 강제로 붙잡아두게 되고 이는 곧 혈압 상승으로 이어집니다. 60대 이상의 약해진 신장혈관은 이 갑작스러운 압력을 견딜 힘이 없습니다. 높아진 압력은 결국 사구체 필터를 강제로 터뜨리고 소변에 거품이 섞여 나오는 단백뇨를 유발합니다. 단백질이 빠져나간다는 것은 신장이 제 기능을 완전히 잃어가고 있다는 절박한 비명입니다. 그런데도 많은 분들이 이것이 건강한 간식인 줄 알고 매일같이 드시고 계시니 제 마음이 정말 찢어집니다. 소금은 마치 유리 필터를 망치로 두드리는 것과 같은 파괴력을 가집니다. 특히 신장질환의 가족력이 있는 분들에게는 소금이 첨가된 콩 요리는 절대 금물입니다. 자연치유의 핵심은 우리 몸에 불필요한 자극을 주지 않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건강을 생각해서 콩을 드신다면서 사실은 설탕과 소금으로 범벅을 해 드셨던 분들이 계신가요? 혹은 주변에서 콩을 짜고 달게 조리해 드시는 분들을 보셨나요? 그렇다면 지금 바로 댓글에 독이라는 한 글자만 남겨주세요. 이 글자는 단순한 고백이 아니라 여러분의 신장을 다시 살리겠다는 강력한 의지의 표현입니다. 또한 이 댓글을 읽는 다른 시니어분들에게도 이 조리법이 얼마나 치명적인 독이 되는지 일깨워주는 아주 소중한 나눔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정직한 글자 하나가 병원 침대에 누워 투석을 기다리던 누군가의 운명을 바꿀 수 있습니다. 병원은 여러분이 이런 세세한 조리법의 함정을 깨닫기보다 병세가 깊어져 투석 기계를 찾기를 기다릴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저는 여러분이 자연의 이치대로 스스로를 치유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설탕과 소금이라는 달콤하고 짭짤한 유혹 뒤에 숨겨진 신장 파괴의 음모를 우리는 직시해야 합니다. 이제 우리는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명확히 알았습니다. 이어지는 다음 부분에서는 이 모든 독소를 걷어내고 죽어가는 신장을 다시 펄펄 살려내는 기적의 조리법과 하루에 딱 얼마만큼 먹어야 하는지 그 황금 섭취량에 대해 공개하겠습니다. 그 놀라운 비밀을 절대 놓치지 마세요. 여러분의 신장이 다시 숨을 쉬기 시작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제부터는 무겁고 무서운 경고에서 벗어나 죽어가는 여러분의 신장을 다시 펄펄 살려낼 기적 같은 검은 콩 섭취 비법 2가지를 아주 자세히 공개하겠습니다. 병원에서는 단순히 단백질을 줄이세요, 콩을 조심하세요 라고만 말하지만 저는 여러분에게 어떻게 먹어야 검은 콩이 진짜 천연 보약이 되는지 그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이것이야말로 자연치유의 핵심이자 병원이 알려주지 않는 진짜 건강의 열쇠입니다. 첫 번째 기적의 비법은 바로 정성을 다한 해독 세척법입니다. 앞서 제가 콩 불린 물이 독이 된다고 말씀드렸던 것 기억하시죠? 이제부터는 그 독을 완벽하게 걷어내는 방법을 기억하십시오. 검은 콩을 조리하기 전에는 반드시 8시간에서 12시간 이상 충분히 물에 불리셔야 합니다. 이 긴 시간 동안 딱딱했던 콩이 생명력을 얻으며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가지고 있던 렉틴과 피트산 같은 독성 물질들을 물속으로 내뱉게 됩니다. 또한 신장에 가장 큰 부담을 주었던 과도한 칼륨 성분들도 이때 물로 다 빠져나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점은 그 불린 물을 미련 없이 버리고 흐르는 맑은 물에 콩을 여러 번 다시 씻어내는 것입니다. 아깝다는 생각에 그 물을 조금이라도 섞는 순간 여러분의 신장은 다시 칼륨의 공격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이렇게 제대로 씻어낸 검은 콩은 신장에 부담을 주는 성분은 사라지고 몸에 좋은 안토시아닌과 영양소만 남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자연이 우리에게 준 선물을 독이 아닌 약으로 바꾸는 첫 번째 단계입니다. 병원에서는 이런 세세한 조리 과정을 설명할 시간이 없지만 여러분의 신장은 이 작은 차이 하나에 생사가 갈릴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기적의 비법은 바로 황금 섭취량을 지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몸에 좋은 산삼이라도 한꺼번에 너무 많이 먹으면 탈이 나기 마련입니다. 특히 60세 이후의 신장은 젊은 시절처럼 왕성하게 노폐물을 걸러내지 못합니다. 많은 분들이 검은 콩이 좋다는 말에 밥 반 콩 반으로 드시거나 하루에 몇 그릇씩 콩국을 드시기도 하는데요. 이것은 신장에게 강제로 초과 근무를 시키는 것과 같습니다. 제가 제안하는 신장을 살리는 황금 섭취량은 하루 딱 2큰술입니다. 무게로 따지면 약 30g에서 40g 정도인데요. 이 양은 신장이 처리해야 할 단백질과 인의 양을 최소화하면서도 검은 콩의 핵심 영양소를 온전히 흡수할 수 있는 가장 안전하고 효율적인 분량입니다. 우리 몸은 필요한 만큼만 흡수하고 나머지는 모두 신장을 통해 배출해야 합니다.
하루 2큰술의 법칙을 지키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의 신장은 과부하에서 벗어나 스스로를 치유할 수 있는 여유를 갖게 됩니다. 신장의 필터인 사구체에 가해지는 압력을 줄여주는 이 방법이야말로 그 어떤 비싼 약보다 효과적인 처방입니다. 여러분, 저는 병원의 수익을 위해 여러분에게 약을 권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저는 여러분이 일상 속의 작은 실천으로 고통스러운 투석의 문턱에서 멀어지기를 진심으로 바라는 조력자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이 2가지 비법은 아주 단순해 보이지만 그 효과는 실로 위대합니다. 제대로 된 세척으로 독소를 제거하고 황금량을 지켜 신장에 휴식을 주는 것, 이것이 바로 자연치유의 근본입니다. 여러분의 신장은 여러분이 아껴주는 만큼 반드시 보답할 것입니다. 자, 여기서 잠시 확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당장 이 기적의 비법으로 가족의 신장을 지키겠다고 다짐하신다면 댓글에 약이라고 한 글자만 적어주세요. 여러분의 그 작은 다짐이 건강한 신장을 되찾는 진짜 약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결심이 담긴 댓글 하나가 이 영상을 보는 다른 많은 시니어분들에게도 큰 용기와 희망을 줄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는 기초를 다졌습니다. 이어지는 다음 부분에서는 검은콩과 함께 먹으면 신장 회복 속도를 2배, 3배로 끌어올리는 환상의 짝꿍 식재료와 절대 놓쳐서는 안 될 조리 비법을 더 깊이 있게 공개하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의 신장이 다시 젊어질 시간입니다. 자, 이제 검은콩의 효능을 2배, 3배로 끌어올려 죽어가는 신장을 기적처럼 되살릴 환상의 짝꿍 식재료를 공개할 시간입니다. 앞서 제가 말씀드린 제대로 된 세척법과 황금 섭취량을 지키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은 이미 상위 1%의 건강한 신장 관리법을 실천하시는 셈인데요. 하지만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 자연이 주는 위대한 시너지를 활용하면 여러분의 신장은 훨씬 더 빠르고 강력하게 치유의 힘을 얻게 됩니다. 병원에서는 단순히 단백질 수치만 체크하며 수동적으로 기다리라고 하지만 우리는 능동적으로 신장을 보살펴야 합니다. 세 번째 기적의 비법은 바로 우리가 평소 쓰레기통으로 미련 없이 던져버리던 양파 껍질과 알싸한 생강입니다. 여러분, 혹시 양파 껍질을 신장에 좋다고 생각하며 챙겨 드신 적이 있으신가요? 아마 거의 없으실 겁니다. 하지만 오늘 이 순간부터는 양파 껍질을 금덩이처럼 귀하게 여기셔야 합니다. 양파 껍질에는 퀘르세틴이라는 강력한 항산화 성분이 양파 속살보다 무려 수십 배나 더 많이 들어 있습니다. 이 퀘르세틴은 우리 몸속의 만성염증을 잡아주는 천연 소염제 역할을 하는데요. 특히 신장의 가장 미세한 혈관 뭉치인 사구체에 쌓인 노폐물과 염증을 걷어내는 데 탁월한 효과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신장 건강을 위해 칼륨이 많은 채소를 조심하시지만 양파 껍질은 다릅니다. 껍질만을 깨끗이 씻어 검은콩과 함께 다려내면 칼륨 수치에는 큰 영향을 주지 않으면서도 신장의 미세 혈관을 튼튼하게 보호하는 천연 방패가 됩니다. 여기에 생강 한 편을 더하는 것은 신장 치유의 활용 점정입니다. 검은콩은 성질이 차갑기 때문에 소화력이 약한 60대 이상의 어르신들이 많이 드시면 오히려 배가 차가워지고 소화가 안 될 수 있습니다. 이때 따뜻한 성질의 생강이 검은콩의 차가움을 중화시키고 혈액순환을 도와 검은콩의 좋은 영양소가 신장 조직 구석구석까지 잘 전달되도록 길을 열어줍니다. 병원에서는 약의 부작용을 막기 위해 또 다른 약을 처방하지만 자연은 이렇게 식재료의 조화로 서로의 단점을 보완하고 장점을 극대화합니다. 네 번째 기적의 비법은 바로 검은깨입니다. 우리 조상님들은 예로부터 검은색 곡물을 신장 기운을 돋우는 최고의 명약으로 여겨오셨습니다. 한의학의 지혜가 담긴 한방에서는 이를수 기운이라고 부르며 신장과 방광의 기능을 주관한다고 봅니다. 검은콩에 검은깨를 더하는 것은 신장이라는 우리 몸의 거대한 정수기, 엔진에 최고의 윤활유를 붓는 것과 같습니다. 검은깨의 풍부한 세사민 성분은 신장세포가 노화되고 파괴되는 것을 막아주는 강력한 보호막 역할을 합니다. 특히 검은콩의 안토시아닌과 검은깨의 세사민이 만나면 항산화 시너지가 폭발하여 신장의 해독 부담을 획기적으로 줄여줍니다. 이렇게 2가지 블랙푸드를 함께 섭취하면 신장은 비로소 숨을 쉬게 되고 지쳐있던 여과 기능이 다시 꿈틀대며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병원과 제약회사는 왜 이런 간단하고 위대한 조화의 비밀을 우리에게 말해주지 않을까요? 그들은 복잡한 화학 기호가 적힌 약봉지를 건네는 것이 훨씬 더 체계적이고 과학적이라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수천 년 동안 이어온 우리 몸의 자연 치유 능력은 이렇게 소박한 식탁 위에서 비로소 완성됩니다. 저는 여러분이 병원의 비싼 주사제나 약물에 의존하기보다 내 주방에서 정성껏 준비한 자연의 선물로 스스로의 신장을 구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의 결단이 필요합니다. 오늘 제가 공개한 이 양파,
껍질과 생강, 그리고 검은 깨의 놀라운 조화를 통해 내 가족의 신장을 투석의 공포로부터 반드시 지켜내겠다고 다짐하신다면 지금 바로 댓글에 약이라고 한 글자만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이 소중한 한 글자는 단순히 글자가 아닙니다. 그것은 내 몸과 가족을 위한 사랑의 맹세이자 이 영상을 보는 다른 수많은 시니어분들에게 나도 할 수 있다는 희망을 전파하는 치유의 에너지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정성 어린 댓글 하나하나가 모여 우리 사회의 건강 주권을 되찾는 커다란 물결이 됩니다. 이제 우리는 무엇을 먹어야 할지, 그리고 어떤 조합으로 먹어야 신장이 펄펄 살아나는지 그 핵심 비밀을 모두 파헤쳤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아무리 좋은 식재료가 준비되어도 그것을 일상에서 어떻게 꾸준히 실천하느냐가 가장 중요하겠죠. 이어지는 다음 부분에서는 지금까지 배운 모든 비법을 집대성하여 오늘 당장 주방에서 실행할 수 있는 3단계 실천 요령을 아주 쉽고 명확하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이 3단계만 따라하시면 여러분의 신장은 오늘부터 당장 회복의 길로 접어들게 될 것입니다. 영상 끝까지 집중해주세요. 신장의 기적이 여러분 눈앞에 펼쳐집니다. 자, 이제 여러분, 우리는 검은콩의 놀라운 비밀과 신장을 살리는 환상의 짝꿍들까지 모두 알아봤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좋은 지식도 실천하지 않으면 그저 머릿속의 정보일 뿐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여러분이 오늘 당장 주방에서 실행할 수 있는 3단계 실천 요령을 아주 명확하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이 방법은 단순히 요리법을 가르쳐드리는 것이 아니라 정리가 필요한 시니어분들을 위해 제가 고심 끝에 만든 체계적인 자연치유 시스템입니다. 병원에서는 약봉지를 건네며 식단 조심하세요라는 무책임한 말만 하지만 저는 여러분이 오늘 저녁부터 당장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행동 강령을 드릴 것입니다. 이것은 여러분의 망가진 신장을 다시 태어나게 할 인생의 지도와 같습니다. 1단계는 바로 독소를 완벽하게 차단하고 신장의 쓰레기를 버리는 비움의 단계입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아깝다는 생각에 버리지 못했던 검은콩 불린 물과 그 속에 녹아있는 치명적인 칼륨 덩어리를 이제는 미련 없이 하수구에 쏟아버리셔야 합니다. 이것은 신장이라는 정밀한 정수기 필터에 진흙탕물을 들이붓는 것과 같은 무서운 행동이었습니다. 또한 콩자반을 만들 때 무심코 넣었던 하얀 설탕과 짭짤한 소금도 오늘부터는 신장 사구체를 찢어밟기는 날카로운 칼날이라고 생각하고 멀리하십시오. 이 나쁜 것들을 끊어내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의 신장은 60평생 짊어졌던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비로소 숨을 쉴 구멍을 찾게 됩니다. 비우지 않으면 결코 채울 수 없다는 자연의 섭리를 기억하십시오. 많은 분들이 몸에 좋은 것을 채우려고만 하지만 병든 신장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독소로부터의 자유입니다. 병원에서는 환자가 줄어드는 것을 원치 않기에 이렇게 근본적인 비움의 가르침을 주지 않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이제 알았습니다. 내 손으로 직접 신장의 쓰레기를 치우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이 단계는 신장을 보호하며 영양을 극대화하는 기적의 채움 단계입니다. 제가 앞서 강조했듯이 검은 콩을 8시간에서 12시간 동안 충분히 불린 후 흐르는 맑은 물에 서너 번 깨끗이 씻어내십시오. 그 후 깨끗한 새물을 냄비에 붓고 양파 껍질 한 줌과 생강 한 편을 함께 넣어 삶는 것입니다. 양파 껍질의 퀘르세틴 성분이 신장의 미세 혈관 염증을 씻어내고 생강의 따뜻한 기운이 소화를 도와 검은 콩의 정수가 신장 조직 깊숙한 곳까지 온전히 스며들도록 길을 터줄 것입니다. 만약 단맛이 그립다면 설탕 대신 대추나 말린 사과 조각을 한두 알 넣어 자연스러운 단맛을 내는 지혜를 발휘해 보십시오. 이렇게 정성스럽게 준비한 검은 콩은 더 이상 단순한 곡물이 아니라 여러분의 망가진 신장을 재생시키는 천연 치유제가 될 것입니다. 병원 약은 증상을 누르지만 우리가 만든 이 음식은 몸 스스로를 고치게 만듭니다. 정성이 깃든 식탁이 가장 위대한 병원이라는 사실을 믿으셔야 합니다. 3단계는 매일의 습관으로 신장의 휴식을 보장하는 유지 단계입니다. 하루 딱 2큰술의 법칙을 절대 잊지 마십시오. 아무리 좋은 음식도 과하면 독이 됩니다. 60세 이후의 신장은 이미 지쳐있기 때문에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적정량의 단백질과 잎만을 공급하여 신장의 여가 부담을 최소화해야 합니다. 여기에 검은 깨를 살짝 곁들여 고소함을 더하면 신장세포의 보호막은 더욱 단단해지고 여러분의 하체 기운도 몰라보게 좋아질 것입니다. 또한 검은 콩을 드신 후에는 반드시 깨끗한 맑은 물을 충분히 섭취하여 신장이 노폐물을 시원하게 씻어낼 수 있도록 도와야 합니다. 신장은 깨끗한 물을 가장 사랑하는 장기입니다. 무분별하게 콩물만 고집하는 것이 아니라 맑은 물과 제대로 된 검은 콩의 조화가 이루어질 때 비로소 신장은 젊은 시절의 활력을 되찾게 됩니다. 신장에게 휴식을 주는 것은
여러분의 노후에 평화를 선물하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병원과 제약회사는 여러분이 이런 간단한 3단계 실천법으로 건강을 되찾는 것을 반기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그들에게는 여러분이 꾸준히 병원을 방문하고 비싼 건강보조제에 의존하는 것이 더 큰 이득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저는 여러분이 병원에 기댄 삶이 아니라 내 주방에서 정성을 다한 식탁으로 스스로의 생명을 구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비싼 수술이나 독한 약 없이도 자연의 이치대로 우리 몸은 회복될 수 있습니다. 이 3단계 실천법은 여러분의 신장을 살리는 가장 강력하고 안전한 지도입니다. 여러분의 신장은 침묵 속에서 여러분의 선택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 저녁부터 주방에서 이 지도를 따라 걸어보십시오. 홍안 아래 담긴 우주의 기운과 양파 껍질의 강인한 생명력이 여러분의 혈관을 흐르며 죽어가던 신장 세포를 하나하나 깨울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시니어 분들이 잘못된 상식으로 신장을 망가뜨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영상을 보신 여러분은 다릅니다. 여러분은 이제 진실의 눈을 떴고 스스로를 치유할 수 있는 강력한 도구를 가졌습니다. 이 3단계는 단순히 먹는 법이 아니라 신장에 대한 예의이며 내 몸을 사랑하는 가장 구체적인 방법입니다. 여러분의 신장은 분명히 달라질 것이고 여러분의 노후는 투석실의 차가운 기계 소리가 아닌 건강한 웃음소리로 가득 차게 될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병원 문턱을 넘지 않고도 활기차게 산으로 들러 다니시는 모습을 매일 밤 기도하며 상상합니다. 이 길은 외롭지 않습니다. 제가 여러분의 곁에서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자연치유의 위대한 힘을 믿으십시오. 여러분의 신장이 다시 젊어지는 기적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마지막까지 집중하여 이 치유의 에너지를 온몸으로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검은콩이라는 작은 알곡 속에 숨겨진 삶과 죽음의 갈림길에 대해 함께 깊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긴 시간 동안 저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주신 여러분의 그 열정적인 마음이 이미 여러분의 신장을 치유하기 시작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신장은 우리 몸의 뿌리와 같습니다. 뿌리가 썩으면 나무가 시들듯 신장이 망가지면 우리의 삶 전체가 송두리째 흔들리게 됩니다. 신장은 침묵의 장기입니다. 아플 때는 이미 늦었다는 그 차가운 진실을 우리는 결코 한순간도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오늘 저와 함께 나눈 이 위대한 지혜들을 삶 속에 녹여낸다면 여러분은 더 이상 투석실의 무거운 공기나 병원의 차가운 기계 소리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제 여러분의 앞에는 두 가지 운명이 놓여 있습니다. 하나는 예전처럼 무지함과 방관 속에 소중한 신장을 서서히 죽여가는 길이고, 다른 하나는 오늘 배운 3단계 실천법으로 내 몸의 필터를 막고 깨끗하게 닦아내어 80, 새 90, 새까지 활기차게 노후를 맞이하는 기적의 길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반드시 후자의 길을 선택하여 스스로의 생명을 구하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여러분의 건강은 단순히 여러분 개인의 육체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얼굴만 봐도 웃음 짓는 자녀들의 커다란 안심이고, 할아버지 할머니의 따뜻한 손을 잡고 공원을 뛰놀고 싶어하는 손주들의 소박한 행복이며, 평생을 함께해온 배우자에게 줄 수 있는 세상에서 가장 귀하고 위대한 선물입니다. 병원비 수천만 원을 아끼는 것보다 100배, 1000배 더 소중한 가치는 바로 사랑하는 이들과 함께 저녁 식탁에 앉아 따뜻한 밥상을 마주하며 웃음을 나누는 평범하고도 고귀한 일상입니다. 병원은 여러분에게 약을 팔고 수술을 권하지만 진정한 치유는 여러분의 주방과 식탁에서 시작된다는 사실을 명심하십시오. 콩 하나를 씻는 그 정성이 신장의 미세 혈관을 살리고 소금 한 뼘 설탕 한 스푼을 줄이는 그 결단이 여러분의 수명을 연장합니다. 자연의 이치를 따르는 자는 결코 질병에 굴복하지 않습니다. 저는 병원이라는 거대한 시스템 뒤에 가려진 진실을 앞으로도 계속해서 여러분에게 전달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건강해지는 것이야말로 제가 이 일을 계속하는 유일한 이유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의 소중하고 진실된 마음을 보여주실 차례입니다. 신장은 한번 비명을 지르면 이미 늦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을 투석의 고통과 병원의 사슬에서 구하고 싶다면 지금 바로 댓글창에 숫자구를 남겨주세요. 숫자구는 우리말로 누군가를 절박하게 구하다라는 뜻과 그 의미 같습니다. 이 숫자 하나를 남기는 행위는 나 자신과 내 가족, 그리고 우리 이웃의 생명을 지키겠다는 여러분의 고귀하고도 단호한 선언입니다. 그리고 이 영상을 지금 당장 카카오톡을 통해 소중한 친구들과 지인들에게 널리 공유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공유 버튼 한 번이 누군가에게는 평생의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는 마지막 구원의 밧줄이 될 수 있습니다. 건강은 머리로 아는 것보다 가슴으로 느끼고
손발로 실천하는 것이 100배, 1000배 더 중요합니다. 제가 오늘 간절한 마음으로 전해드린 이 지식들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살아 숨쉬는 보약이 되고 치유의 강물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저 역시 여러분이 병원의 상업적인 논리에 의존하지 않고 자연의 순리대로 스스로를 치유하며 당당하게 살아가는 그날까지 여러분의 든든한 등불이 되어 끝까지 곁을 지키겠습니다. 오늘 전해드린 내용이 여러분의 영혼과 육체에 작은 빛이 되었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을 꼭 눌러주세요. 그것은 제가 더 진실된 정보를 찾는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신장 기능을 일깨우고 기력을 회복시키는 아침 3분 스트레칭 비법을 가지고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은 이미 치유될 자격이 충분하고 건강해질 준비가 완벽히 되었습니다. 여러분 스스로의 생명력을 믿으십시오. 저는 여러분의 찬란한 노후를 진심으로 축복하고 응원합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더욱 건강하고 활기찬 모습으로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본 영상은 신뢰할 수 있는 자료와 연구를 바탕으로 재구성 편집되어 시청자에게 새로운 가치를 제공하고 시니어를 위해 더 쉽고 실용적인 방식으로 건강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 제작되었습니다. 일부 내용은 이해를 돕기 위해 예시 형태로 재해석되어 새로운 관점에서 보다 쉽게 적용할 수 있도록 구성되었습니다. 다만 모든 정보는 참고용이며 약물 사용과 관련된 결정은 반드시 의료 전문가와 상담 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